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42번째 시간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해방 후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베트남 역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통일 전까지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트남은 결국 자력으로 통일을 완수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차 세계대전 중에 베트남을 보자면 베트남은 그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에 식민지에 대한 통치에서도 프랑스는 힘이 없었고 당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독일 편에 서서 1940년 프랑스를 몰아내고 베트남을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말로는 프랑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점령자로서 베트남의 각종 물자를 수탈하는 데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패망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자 베트남의 사회주의자이자 민족 지도자인 호치민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일본이 패망하자 호치민은 곧바로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합국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반도의 상황처럼 북쪽은 중국, 국민당, 정부, 남쪽은 영국이 베트남을 분할 점령했습니다. 이후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연합국은 프랑스에게 베트남 통치권을 다시 넘기려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 민주공화국 세력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가 프랑스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지만 곧 군대를 조직해서 프랑스의 게릴라전으로 항전을 지속합니다. 이를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끈질긴 베트민의 항전에 프랑스군은 점차 지쳐갔고 한편으로 프랑스 각 식민지에서도 독립의 바람이 불어서 프랑스는 다른 식민지 관리에도 병력을 빼느라 전력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은 압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처리 문제는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회담에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고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사회주의 북베트남, 민족주의 남베트남으로 우선은 분단을 하기로 했으나 곧 2년 내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베트남을 지지하던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각 지역에서 공산화를 막는 데 주력하던 미국은 베트남에서 남북 총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북베트남 주도하에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남베트남은 남북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상당히 닮아있죠. 하지만 이런 분단의 현실에 가만히 있을 북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즉 베트콩을 조직해서 남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봉기와 소규모 전투를 일으키는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부패한 정권의 대중적 지지도도 약했던 남베트남은 베트콩의 이런 게릴라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무력으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고자 베트남 전쟁, 즉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타국가가 자국의 내전 싸움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4년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우수한 화력을 앞세워서 북베트남 각 지역에서 무차별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군사 희생을 최소화하고 명분을 찾기 위해 한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1964년부터 베트남에 군 부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무차별 폭격을 가했지만 베트콩은 끈질겼습니다. 특히 1968년 베트콩은 설날에 대공세를 개시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미국 군대는 베트콩을 물리쳤으나 이 구정 대공세는 여러 매스컴에서 보도되었고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이 미국 사회 내에서 여지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각지에서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쓸데없는 인명 손실을 그만하자는 반전 여론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미국 대중들의 이런 반전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새롭게 대통령에 오른 닉슨은 결국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 떼겠다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 문제는 시간을 끌다가 1973년 파리 평화협정에서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의 무력 개입을 그만하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 또한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참전도 여기에서 멈추겠다. 이제 전쟁은 종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물러나자 남베트남은 이제 지원 세력을 잃은 채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1975년 기습 공격으로 마침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고 베트남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호치민 주도하에 1976년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완전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몰아내고 다시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미국과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아픈 과정을 겪었기에 마침내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각지에 고엽제 등의 살포로 환경적 파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되었고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베트남 전쟁을 뒤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남북관계,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인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 1차, 2차 전쟁의 배경과 과정을 잘 알아두고요. 이렇게 이제 베트남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를 순서대로 꼭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베트남 문제는 계속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정리를 여러분이 잘 하시고 공부하는 것에 빠짐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